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불교계도 법회와 성지순례 등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선 체온계와 손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등을 다룰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다음 달 17일 개원합니다.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은 사무처장 호산 스님의 생활선언 동안거 정진을 격려했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부처님 품에서 행복한 아이들 봉축 모금 캠페인에 나섭니다.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방생 저금통을 제작해 전국 사찰과 단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대한불자가수회가 경자년 시무식과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는 사찰과 군부대, 교도소 등 위안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전할 계획입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사단법인 동년 이사장이자 김해 독림선언주지 신공스님을 만났습니다. 올해 주요 사업과 불사를 추진 중인 어린이 전법회관, 독림선언과 은암문화재단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거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 감염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법회와 성지순례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을 잇따라 취소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사찰에선 체온계와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방역을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소식 하경목 기자입니다. 평소 사람들로 꽉 찼을 조계사 만발 공양간이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조계사는 공양카드와 신도증을 확인하고 체온을 측정한 후에 공양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코로나19의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되면서 각 정각과 교육장 등의 체온계와 손세정제를 비치해 예방 조치를 해온 조계사는 조만간 열상 카메라를 추가로 비치할 계획입니다. 마스크를 지금 한 2만 개 정도 몰아줬고 또 3일에 한 번씩 전 정각 사무실 전반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각 정각마다 손소독제라든가 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일단 신도들이 움직이는 곳은 열 카메라나 열도제는 체크기를 통해서 이상이 없을 때 입장을 하도록 지금 자체에서 강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음력 초하루 법회가 있는 다음 주 월요일은 만발 공양간의 무료 공양을 취소하고 떡으로 대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신도들은 이런 조계사의 조치가 오히려 안심이 된다는 반응입니다. 저는 없었는데 오늘은 마스크라든지 그런 거 보시고 그러네. 그리고 온도도 재시고. 근데 그걸 우리가 협조를 그렇게 해야지 뭐 그거 정도는 우리가 참을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조계종은 이날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대가 현실이 되면서 긴급 대책과 지침을 마련해 전국 사찰에 긴급 공지했습니다. 조계종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경북 사찰의 경우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2주간 신도들이 모이는 법회와 성지순례, 교육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또 사찰에서는 체온계와 열 감지 카메라, 손세정제 등을 비치해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 대해서는 3월 15일까지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방역 대책을 수립할 것도 전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중앙종무기관은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출가 열반 제일 정진 주간을 맞아 법회 대신 가정에서 정진하고 SNS로 인증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 오는 3월 6일 예정됐던 2차 경주 열암곡 마애불 기도법회는 잠정적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각 종단들도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는 26일 예정된 비구니 원로 회의를 취소하고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도 27일 예정된 총회를 취소했습니다. 진각종은 대중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는 방침을 전달하고 새해 49일 불공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식재 서원 진호국가 불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관음종은 전국 사찰에 법회를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오는 3월 말 예정됐던 조세희 탄광 희생자 위령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지난해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과 종법 재개정안을 다룰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가 다음 달 17일 개원합니다.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은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중앙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의 상월선언 동안거 정진을 격려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이 어제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 달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회기로 중앙종회 218회 임시회를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218회 임시회 주요 안건은 종법 재개정안을 비롯해 재심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종립학교 관리위원 선출 등 인사안과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및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결산 검사 등입니다. 개원은 3월 17일 날, 회기는 5일 동안 해서 결산 검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정한 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임시회 일정을 확정한 데 이어 중앙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은 상월선언 동안거 무사회양에 종회위원 스님들의 외호가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참 힘으로 저희 총재 스님을 비롯한 9분의 스님들께서 큰 힘이 돼서 이번에 결사를 그래도 9분이 다 해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해 스님은 상월선언 동안거 정진이 새로운 수행 풍토 문화를 진작시키는 데 큰 족적을 남겼다며 격려했습니다. 수행 풍토 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온기가 없는 데서 9분이 이렇게 지낸 것에서 우리 종단 내적으로 큰 이제 족적의 시작이 아닌가, 새로운 수행 풍토 문화의 그런 생각으로 분과위원장 스님들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호산 스님은 외호 대중으로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결산은 사부 대중 모두가 함께한 것이라며 정진 공덕을 모두에게 회양했습니다. 종회 스님들이 밖에 계셨지만은 실질적으로 결산은 우리 사부 대중이 함께 하는데 우리 참 종회원 스님들이 누구보다도 더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스님들이 그 밖에서 외워해 주신 그런 그 느낌이 안에 대중들한테 다 그렇게 전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더 크게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상월선언 9스님은 물론 체험과 외호로 함께했던 동안거 정진을 돌아보고 수행 풍토를 진작시키는 기폭제로 이어가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부처님 품에서 행복한 아이들 봉축 모금 캠페인에 나섭니다. 국내외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건데요. 방생 저금통을 제작해 전국 사찰과 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불기 2564년 부처님 품에서 행복한 아이들을 슬로건으로 봉축 모금 캠페인을 벌입니다. 국내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이웃을 이롭게 하자는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특히 부처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전하며 불교의 대사회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2018년도부터 목어 모양으로 만든 저금통을 제작해서 전국 사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소외되고 조금 아동 청소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아름다운 동행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덕사 목어를 본따 방생 저금통을 만들어 2만 5천 개를 제작했습니다. 올해는 환경을 생각해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저금통과 함께 국화꽃차와 나눔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 카드를 전국 사찰과 단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금통을 100원으로 가득 채우면 총 7,000원의 금액이 쌓이게 되고 제적 사찰이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저금통을 받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다 모아진 저금통은 제적 사찰에 제출하거나 아름다운 동행 후원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후원금은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물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탄자니아 초등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 급식을 지원하고 탄자니아 보리가람 대학생들의 학비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네, 요즘 이제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방생도 많이 안 가시고 하는데 그 모거 저금통을 통해서 그 그러니까 인재를 키우는 방생에 조금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생명을 살린다는 방생의 적극적인 보살행과 같이 자비 실천을 위한 방생저금통. 아름다운 동행은 부처님의 품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포교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조직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는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5차 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사업 실적을 결산하고 올해 지역협의회 주요 사업들을 논의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파라미타 지역협회는 다음 달 신입 회원을 중점적으로 모집해 조직을 확대하고 청소년 포교 프로그램, 국제 교류 행사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사단법인 제주청소년교화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9일 제주 재민신협회의장에서 개최된 청교련 정기총회와 사업실적보고회에는 강덕부 회장과 조명철 명예회장 등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감사보고와 우수회원 표창에 이어 지난해 사업을 영상으로 시청한 회원들은 경자년에도 아름다운 청소년 문화선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덕부 회장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1990년 창립돼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대한불자가수회가 경자년 시무식과 신년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힘든 시기에도 더욱 단결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래로 희망과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한불자가수회. 지난 1990년 창립된 이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음성포교에 진력하고 있는 대한불자가수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제 서울 종각에서 개최된 시무식과 신년 교례식에는 김활선 대한불자가수회 회장을 비롯한 원로 가수들과 회원들, 지도법사 스님들이 참석했습니다. 김활선 회장은 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가수회를 지켜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을 불자가수회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자가수회 회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코로나 사태를 말미암아서 많이 오시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안 오셨지만 마음을 축하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자가수회는 교례식에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묘광 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들었습니다. 묘광 스님은 30주년을 맞은 연말에는 더 성대한 행사가 되길 발언했습니다. 30주년인데 이 한 해를 잘 다독여가지고 코로나도 잘 이겨내고 연말에는 정말 성대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우리 다 같은 불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올 한 해 연말에 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불자회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지도법사와 회원들로 구성된 불자가수회 합창단도 30주년을 축하하며 음성 공양을 올렸고 케이크 커팅을 통해 한 해 단합과 성공적인 활동을 발언했습니다. 30주년을 맞은 대한불자가수회는 원로 가수들을 포함해 전국 각지의 회원 200여 명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활발한 음성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도법사 30여 명을 대거 위촉했으며 올해에는 사찰과 군부대, 교도소 등 위안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전할 계획입니다. 불자 가수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젊은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등 새로운 30년을 맞이하는 불자가수회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이해를 돕는 한글 보고서 2종과 관련 영문서적 1종을 발간했습니다.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 분석 보고서는 지난해 6월 30일 개최된 유네스코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와 등재에 대한 자문기구의 의견 등을 수록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유산 영향평가 지침은 세계유산의 위협이 되는 다양한 요소와 영향평가 등을 실으며 실무자와 전문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됐습니다. 유네스코 헤리티지 인 코리아는 지난해까지 등재된 한국의 세계유산을 총망라한 영문판 소개서로 각 유산의 핵심 정보와 가치 등을 소개하는 휴대형 책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에서 고경당 법전대종사 74주기 추모달의제가 봉행됐습니다. 지난 19일 은혜사 6화원에서 봉행된 달의제에는 회주 법타스님과 관장 돈명스님, 주지 돈관스님, 동국문도회 문장 해국스님,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이연화 은혜사 신도회장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해국스님은 눈길을 걸을 때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뒤에 오는 이에게 이정표가 된다는 서산대사의 가르침처럼 스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열심히 수행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법전대종사는 14세에 출가해 통도사 금강계단 정계대화상에 추대됐으며 1946년 세수 64세 법납 50년으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부산지사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포교 현장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 포교와 신도시 포교에 앞장서고 계신 김해 독림선원 주지이자 은암문화재단 그리고 사단법인 동년 이사장을 맡고 계신 신공 스님 우리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타이틀이 꽤 많습니다. 공통적인 점이 모두 포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단체 같은데요. 오늘은 어린이 포교의 중심 사단법인 동년, 그리고 신도시 포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죠. 재단법인 은암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단법인 동년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즉 새싹 포교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동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큰 사업은 어린이 지도자 교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 양성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여름과 겨울에 열리는 어린이 캠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린이 법회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 이런 실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불교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린이 전법회관이 불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직까지 불사에 대한 얘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불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의 또 어른 스님들하고도 협의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몇몇 스님들께서 또 불사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계시고 차후에는 이제 종단하고도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이후에 이제 전국적인 불사를 모연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스님께서는 새싹 포교뿐만 아니라 신도시 포교에도 전념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독림선언과 은암문화재단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독림선언과 은암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독림선언은 장유유라 신도시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신도시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쉽게 불교를 접근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서의 사찰과 또 문화를 이렇게 함께 문화와 불교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불교가 아닌 신도시 세대 그리고 계층을 차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미래 포교를 위한 독림선언, 은암문화재단이 가진 포교 전략은 어떤 점에 주목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 이 시대가 다양한 어떤 문화적 욕구라든지
또 종교 신앙적 욕구도 점차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 사찰에서도 계층에 따른 여러 가지 진행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수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요즘은 이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수행이나 또 기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올해 이게 특별히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김해에서 최초로 신도 이번에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종단의 교육 체계에 맞는 이제 신도 교육이라든지 또 일반 또 불자가 아닌 분들도 불교를 쉽게 또 이렇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미 이제 개설해 놓고 있고요. 또 이렇게 문화 강좌라든지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불자수 감소와 관련해서 어린이 청소년, 즉 새싹 포교는 정말 이 종단 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제 현대와 전통을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는 어떤 문화이면서도 또 종교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일반 사회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탈종교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린이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도 그렇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옅어져 가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불교가 어떤 식으로 이분들에게 좀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가, 좀 더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너무 철학적으로 또 너무 어떤 학문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또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어떤 개인의 삶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발전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떤 불교가 너무 철학적이고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에서 좀 탈피하고 좀 친근하면서도 편안하고 또 재밌게 그렇게 이제 포교 전략을 좀 이렇게 세워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 중심에 독립선언과 은하문화재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스님 마지막으로 이제 경자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시청자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교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불자들도 좀 새로운 시대 의식을 좀 가지고 불교를 과거에 그냥 어떤 너무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이런 측면에서의 불교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 속에서 불교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불교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님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방세계는 불교에서 전 세계를 가리키는 공간입니다. 사방인 동서남북과 사요인 북서, 남서, 남동, 북동, 그리고 상하를 비롯해 과거, 현재, 미래, 즉 시간의 구분까지 통칭하며 시방 3세라고도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시방에 무수한 세계가 있으며 그 안에 무수한 부처님이 두루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 3세 제불이라고 하면 모든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부처님을 뜻합니다. 시방 세계는 예불문에서 과거, 현재, 미래, 온 우주에 존재하는 부처님이나 보살들을 가리킬 때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수식어인데요. 중국 당나라의 불서 법원주림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찬탄에서 천상천하에 부처님 같은 분이 없으시네, 시방세계에서도 비할 분이 안 계시고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둘러보아도 일체의 부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네라고 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불교 용언 아들이 김민정입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